사실 저는 학교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그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태지부터 아이즈원까지 거의 20년 동안 아이돌 덕후 활동을 하고 있는 20년차 아이돌 덕후 문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5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음악, 그리고 두 번째는 앨범, 그리고 세 번째는 팬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굿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덕질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제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눈으로 본 거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세요. 서태지가 활동했던 1세대 H.O.T하고 S.E.S, 잭스키스, 핑클이 활동했던 2세대,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활동했던 그 3세대, 지금 현재 엑소, 트와이스들이 활동하고 있는 4세대로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음악인데요. 서태지를 좋아하게 됐던 고등학생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던 시대였어요. 서태지가 방송에 나와서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 꿈을 던져주고 사회에 저항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누군가를 추종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세대에서는 그 사회에 저항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사랑 이야기가 주가 됐고, 3세대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메시지의 핵심이 됐고, 4세대 최근에 와서는 내용이나 메시지보다는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주 장르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바로 앨범하고 주기인데요. 1세대는 한 앨범을 가지고 길게, 2세대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러 곡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2-3곡 이상의 히트곡을 내는, 그리고 3세대는 싱글 앨범, 이제 미니 앨범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히트곡은 한 곡 정도에서 그치는, 마지막 4세대에 와서는 한 곡을 가지고 4주간 활동을 하는, 그리고 2-3개월 후에 다시 또 컴백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팬과의 소통 방식인데요. 1세대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한 팬레터, 사서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팬들과 소통을 했다고 하면, 2세대에 와서는 PC 통신을 중심으로 팬들과 조금 체계가 잡힌 그런 형태가 되었고, 3세대에 넘어와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4세대에 와서는 더 빠르고 더 실시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다녀온 이제 다이아 팬사인회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멤버 한 명마다 직접 소통을 하고 그 멤버가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형태로 SNS 기반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굿즈입니다. 1세대에서는 스타가 입는 옷, 스타가 광고하는 브랜드, 이게 바로 곧 굿즈가 되는, 별다른 굿즈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가 이제 1세대라고 하면, 2세대에서는 이 스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H.O.T, 잭스키스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비도 흰색을 입고 풍선도 흰색이고 컬러를 통일을 해가지고 굿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 팬들이 만드는 그런 형태의 굿즈들이 굿즈로 인식이 되었고, 3세대에 와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오피셜 굿즈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제 종류나 다양성은 조금 떨어졌고, 4세대에 와서는 이제 응원봉을 비롯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굿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덕질 포인트인데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공식 매체를 통한 제한적인 덕질 포인트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2세대에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잡지, 그리고 PC 통신을 통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3세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오프라인에서 찍은 사진들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들,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들이 공유되기 시작을 했고, 4세대에 와서는 아티스트 스스로 팬들과 소통하는 순간순간마다 덕질 포인트들이 생기고, 스스로 이제 컨텐츠들을 생산을 하면서 덕질 포인트가 매 순간마다 새롭게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뤘다면은, 근래에 와서는 아주 가볍고 되게 인스턴트적인 내용들, 가벼운 내용들로 점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앨범 같은 경우에는 한 앨범에 다양한 곡들을 담아서 길게 활동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한 곡을 가지고 짧게 활동하는 대신에 여러 번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느린
느린 방식을 따라갔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굿즈라는 것이 없었고 체계화되지 못했던 반면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새로운 매출 창출을 하는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덕질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제한적인 그 공중파와 그리고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 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아티스트 스스로가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각각 에피소드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1세대 같은 경우 서태지가 광고했던 옷을 입고 콘서트장에 찾아가기도 했었고 서태지가 남긴 그 음성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학교 쉬는 시간에 사서함에 전화를 걸어서 초조하게 쉬는 시간 끝나기 전에 그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H.O.T나 SAS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제가 직접 오려가지고 굉장히 딱딱한 하드보드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필통을 만들어서 그 겉에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직접 필통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인터넷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었고 사인을 받으러 팬사인회에 가기도 했었고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팬사인회 컷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유튜브나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서 제 스스로 또 덕질을 하는 그런 덕질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만약 오늘 저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덕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영상을 찍어서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영상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